안녕하세요, 맛조개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지지자 중 트럼프가 미국 사회의 계급별 분쟁, 인종 간 분쟁을 일으켰고 바이든이 이를 막아줄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바이든을 지지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지지율은 현재 더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미국 내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은 당선 후 분할이 없는 통일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고 청색, 적색을 보지 않고 미국만 보겠다라면서 미국 사회의 통일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정책은 흑인들을 고려하지 않는 인종차별적인 모습으로 흑인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흑인과 히스패닉계에는 인터넷 사용 방법을 몰라 백신을 어디서 구하는지 모른다 라고 바이든이 말한 것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든을 비꼬는 영상들이 현재 트위터에는 많이 나오고 있죠. A lot of people don't know how to register. Not everybody in the community, the Hispanic and the African American community, particularly in rural areas that are distant and or inner city districts, know how to get online to determine how to get in line for that COVID vaccine.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60년 만에 최고의 경제를 되찾았다. 흑인, 히스패닉 및 여성 실업률은 사상 최저였다 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사를 보면 여성, 흑인, 히스패닉계 미국인의 실업률이 사상 최저라는 것을 보면 이들이 트럼프를 그리워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여기서 최근 트럼프 탄핵 재판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로 끝이 났지만 공화당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와 함께 갈 것이다. 케빈 메카시. 트럼프 없이 갈 것이다. 미치 맥코널. 케빈 메카시는 공화당의 하원 의원 리더입니다. 그리고 내년 22년에 상원, 하원 의원을 뽑는 중간 선거가 있을 예정이죠. 이 선거에서 메카시는 하원 의원의 과반수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트럼프와 함께 가기로 한 것이죠. 이러한 성의로 메카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가기도 했죠. 미치 맥코널은 공화당 상원 의원의 리더입니다. 사실 이 맥코널은 상황에 따라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이번 탄핵 재판에서 트럼프와 완전히 갈라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미치 맥코널은 트럼프 탄핵에서 반대를 했지만 본인이 직접 트럼프를 지지한 게 아니라 헌법을 지지한 것이다 라는 사설을 월스트리트 저널에 냈습니다. 이 사설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리 상원 의원들은 헌법을 지키는 것이 일이다. 그러니 이번 재판에서 트럼프는 무죄이다. 하지만 이 폭동에 트럼프의 책임도 있다. 트럼프는 탄핵으로 벌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으로 벌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도 서명문을 발표하면서 공화당이 미치 맥코널을 리더로 둔다면 다시는 민주당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여기서 맥코널에게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맥코널은 켄터키주의 상원 의원이죠. 여기서 켄터키주에 많은 카운티가 있고 이 카운티 자체에도 공화당이 있죠. 거기서 넬슨 카운티 공화당 대표가 맥코널의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을 냈습니다. 넬슨 카운티는 당신은 넬슨 카운티 유권자들의 의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 우리 유권자를 무시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상원의원 리더 지위를 사퇴하기를 요구한다. 넬슨 카운티는 인구 4만 3천이 조금 넘는 곳으로 켄터키주 전체 인구가 440만이 넘는 것을 생각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넬슨 카운티의 성명 발표가 맥코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넬슨 카운티의 움직임은 다른 주도 움직이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켄터키주의 버틀러 카운티에서도 맥코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조지아의 하트 카운티에서도 미시시피의 심슨 카운티에서도 맥코널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탄핵 심판 때 트럼프를 탄핵해야 된다고 동의한 7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있었죠. 이들은 공화당 지지자 유권자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유권자가 지금 대부분 트럼프 지지자이기에 이 7명은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서의 설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신당을 창설하지 않고 공화당에 남아 펼치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친-트럼프 주지사를 늘리는 것이었죠. 최근 뉴욕에서 코로나 대응에 대하여 사망자를 적게 발표하는 등 코로나 관련 정보를 은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라고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지사 앤드류
코오모가 해명을 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대중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전부터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의 아들 중 장남이 뉴욕 주지사 선거에 나갈 거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17년도 트럼프 주니어는 18년도에 선거에 나갈 계획이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도전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기에 그것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칸소의 주지사는 지금 공화당의 인물이지만 트럼프 탄핵에 동의한 반 트럼프 인물입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대변인이었던 세라 샌더스가 아칸소주의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죠. 지금 미네소타주의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의 팀 와일즈입니다. 여기서 마이클 린델이 미네소타주의 주지사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열혈 트럼프 지지자로 이번 부정선거에서도 꽤 언급되었기에 아마 귀에 익숙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마이클 린델은 정치가가 아니라 기업가입니다. 베개를 만드는 회사 마이필로우의 CEO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샵 마이필로우 해시태그와 함께 이 베개를 사서 인증하면서 마이클 린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식지 않았으며 공화당 내에서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더 강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맛쪽이었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